네, 후보님. 오중동 공원 개발은 온 후보님의 측근과 또 측근들이 주도하고 지인들과 이웃 사촌들이 스크럽 짜고 해먹은 사업이라는 이런 국민적 의혹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이후 국토부 장관 업무를 수행하는데 원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공원 관련한 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관장합니까? 제주도지사로 재임 시에 공원과 관련한 사업들은 어느 부서에서 관장합니까? 원래 업무분장은 공원 녹지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갑자기 도시건축과로 바꾸죠. 그렇습니다. 바꿔서 뭘 했어요? TF 만들죠. 민간사업, 특례사업 TF 만들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말 잘 듣는 공무원들한테 그 사업을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요. 이 사업은 원래 제주시가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근데 제주시에서 진행하다가 규모도 크고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문을 하셨으니까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LH라든지 국토부 지침 같은 게 문제가 되니까 그리고 전국의 타 시도 지자체 광역에서 하는 걸 보니까 제주시의 범위를 넘어서겠다. 그래서 제주도에 지원 요청이 왔고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과에서 할 거냐 녹지과에서 할 거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핑퐁 치다가 아니 실제로 같이 해자. 공원 녹지과에서 2016년에 이 사업 제안이 들어왔을 때 공원 녹지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근데 2017년에 도시건축과로 이전시켜서 이 TF를 만들어요. 이 TF를 만들었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사업을 확정적으로 계획하고 도시건축과로 이양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절차적으로 사실은 공원 녹지과에서 이 사업을 검토해서 적시성을 판단하고 이 사업이 적실하다고 했을 때 그게 이제 그 개발이 확정됐을 때 도시건축과에서 이게 사업이 진행되는 게 행정 절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공원 녹지과 배제하고 도시건축과로 가져간단 말이에요, 이 사업을. 이 부분이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지사님, 후보님이 지시사항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나와요, 서류에도. 후보의 지시사항이었다. 근데 이런 행정 절차를,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도시건축과로 가져갔단 말이죠. 그래서 의혹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답변 자, 다음. 드릴까요? 예, 아니요, 예, 그러면 다 말씀하시고 네, 저에게 답변 기회를 주십시오. 그럴게요. 예. 또 이 사업과 관련해서 도시 일몰 공원 전부 매입을 하겠다, 아니면 비밀리에 진행을 해라, 이런 것들도 이중적인 행태거든요. 비밀로 진행하는 이유가 그거였다는 거 아닙니까? 부동산 투기가 우려돼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비밀로 하면서 공무원들이 투기를 해요. 그 정보를 알고 있는 공무원이.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TF를 만들 때는 이미 공적 기구인데 이게 오픈이 돼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비밀로 하라고 해서 결국은 공무원들이 투기를 하는 거죠. 네, 마저 질문 듣고 답변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 대선 때 우리 후보께서는 대장동 일타 강사를 자처하면서 주변 인물들을 주목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 오동보 사업 관련 인물들의 한번 주목해 봤습니다. 먼저 고은봉 씨, 2017년 도시건설국장이 된 후에 도시공원 민간특례 추진 TF 팀장을 맡아서 후보의 지시로 비공개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2019년 퇴임 후에는 오등봉 도시계획 심의위원으로 이촉되고 2020년에는 사업자로 선정된 호반 컨소시엄 업체 중 니언 기술단의 고문으로 갑니다. 고문을 맡습니다.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판단했던 심의위원이 해당 업체에 고문을 한 겁니다. 이양문 씨는 고은봉 국장 퇴임 이후에 국장으로 승진하여 민간 특례 업무를 이어서 추진합니다. 특히 업체를 선정하는 제안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심사 과정에서 호반 컨소시엄에 대한 특혜 논란을 무마시킵니다. 이양문 씨가요. 호반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된 후에는 도시계획 심의위원으로 임명되어서 본인이 평가한 호반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를 심의까지 합니다. 문제는 공무원이 업체 선정에 관여할 수 없다라는 건데 지침에다 나와요. 근데 갑자기 심사 4일 전에 이 지침이 삭제가 됩니다. 이거 후보님이 지시한 거 아니시죠? 한꺼번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침대로 한다면 원래 이양문 씨나 이승택 씨는 심사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론의 취재에 나서자 제주도 관계자는 바뀐 경위에 대해서 모른다고 답을 했습니다. 업체 선정 후 세 분 모두 좋은 자리로 영전이 됩니다. 이승택 경관위원장은 제주문화예술단 이사장에 임명되고 이양문 전 국장도 몇 달 후
이게 기술직이 부시장 가는 게 쉽지 않는 일인데 서귀포 부시장으로 갑니다. 예, 고은봉 전 국장은 1년 뒤 제주도방사 개발공사의 상임이사에 임명됩니다. 이사 임명은 사장이 하는데 당시 개발공사 사장은 원지사 도정의 정책기조실장이었던 김정학 사장이었습니다. 이게 명백한 보훈이사 아니겠습니까, 이게? 질문 다 하신 건가요? 네, 질문했습니다. 예. 예, 답변 1분인데요. 아무튼 짧게 해보겠습니다. 우선 왜 녹지과에서 도시과로 갔냐인데요. 공원만이면 녹지과에서 그냥 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 아파트라든가 거기에 대한 건설 원가를 계산해야 되는가, 협약을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녹지과에서 두 손을 든 겁니다. 그래서 녹지과에서 그러면 도시과에서는 처음에는 협조하는 관계로 하라 그랬는데 도저히 업무의 난이도가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그 TF로 그러면 진행되는 잠깐만요, 네. 후보님. 그렇게요. 자, 업무 난이도가 그렇게 있다고 한다면 680세대 2016년에 신청했을 때 그거를 평가해서 불수용했던 과가 공원 녹지과잖아요. 예, 20초 남았는데요. 그때는 공원의 극히 일부에 대해서 한 개 업체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난개발 우려 때문에 그때는 거부했던 겁니다. 그런데 주장하시는 논리 이번에는 전체 면적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업무의 규모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제주시는 제주도에, 녹지과는 도시과에 이거는 총 엘리트들이 다 나서서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진행된 거고요. 지금 그 다음에 또 뭐였습니까? 왜 공무원이 갔냐 하는데 아까 이승택 위원 예? 지침. 자, 공무원이 심사위원은 민간이 하는 게 원칙이에요. 어느 심사도 마찬가지. 당시에 민간에 대한 로비가 너무 심해서요. 저희가 그 제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 위원장도 믿을 수가 없으니 도시국장이 들어가서 하고 평가에서는 빠져라. 이렇게 해서 진행만 하고 평가에서는 빠졌습니다. 후보님, 심사위원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왜? 바로 로비가 심하기 때문에. 하루 전에도 공개 안 해요. 그 당일날 아침에 전화해서 모시는 게 지금 위원장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문진석 의원님, 추가 질의는 나중에 보충 질의 때 좀 해주세요.